자, 테스트 문제풀이입니다. 이 문제는 테스트 79회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당시 17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테스트 79회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이전의 기출, 이후의 기출에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는 나왔던 문제를 또 쓰는 문제은행 스타일이기 때문에 79회뿐만 아니라 다른 회차에도 나왔을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미시경제학의 그 소비자 이론 파트 문제입니다. 소비자 이론, 뭐 효용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계 효용 뭐 이런 걸 낸 문제고요. 좀 평이한 문제이긴 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재화는 두 개를 줬어요. x제랑 y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갑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9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용돈이 9달러고요. 그리고 XJ와 YJ 이렇게 재화는 두 개를 줬잖아요. 그 재화의 가격은 모두 다 개당 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저기 9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다 XJ든 YJ든 3달러니까 전부 몇 개 살 수 있는 거예요? 3개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XJ 한 개 소비에 따른 만족감의 증가분, YJ 한 개 소비에 따른 만족감의 증가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 항상 그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한 단위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거든요. 한 단위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용돈이 9달러 했으니까 전부 X나 Y를 3개를 살 수 있죠. 그러면 X제를 3개를 왕창 뭐 한꺼번에 사거나 Y제를 3개를 왕창 뭐 3개를 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항상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저는 한 개 한 개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 한 개. 근데 경제에서 한 개라고 하지 않고 한 개라고 합니다. 한계적으로 분석한다고요. 이게 한계라는 말이 우리가 저기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일본식 표현이 우리나라의 경제학 교과서에 여전히 들어와 있어서 한계라는 말을 쓰고 이거 영어로는 marginal 이라고 합니다. 글씨체가 좀 날라가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저기 이거 세워놓고 찍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한계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널하게 분석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마지널하게 분석하는 게 뭔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용돈이 9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9달러를 한꺼번에 그냥 편의점 가서 이거 과자라고 할게요. 과자 이거 두 개 과자예요. 과자 뭘로 할까? 포카칩 스윙칩 합시다. 자, 잠시만요. 이거 가져가서 좀 쓰고 올게요. 자, 얘가 포카칩이고 얘가 스윙칩이야. 자, 얘가 포카칩이고 얘가 스윙칩이에요. 우리 편의점에 갔어요. 9달러가 있습니다. 9달러가 있는데 이 9달러 가지고 편의점 가서 왕창 그냥 과자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산다고요. 한 단위 한 단위. 한 봉지 아이고. 잠깐 흔들렸죠? 제가 핸드폰 쳐가지고 핸드폰으로 찍는데 핸드폰 쳐가지고 자, 한 단위 한 단위 산다고요. 한 개 한 개씩 산다고요. 과자를 한 봉지씩 산다고요. 네, 그래서 한계적으로 산다라고 이건 표현을 합니다. 한계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한계적으로 마지널하게. 자,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포카칩을 한 봉지를 사서 먹으면 첫 번째 봉지에서는 200만큼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만족감, 효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효용이 이것도 이제 어려운 말이죠.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죠. 효용 이것도 어려운 한자어라서 그런데 만족감, 기쁨,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편익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편익, 효용, 편익 다 기쁨이야. 그래서 내가 포카칩을 한 개를 먹으면 200만큼 기쁘다. 내가 그 기쁜 정도를 표현하자면 200만큼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 그리고 보시면 포카칩을 한 개째 먹을 땐 200만큼 기쁘고 두 개째는 150, 세 개째는 100 이렇게 줄어들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과자를 먹고 싶었어요. 포카칩 첫 번째 봉지 먹을 때는 되게 기쁘죠. 200만큼 기쁘고요. 이제 두 번째 봉지를 먹어요. 약간 배가 찼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덜 기쁠 거라고요. 그래서 150만큼 그 기쁨의 숫자가 줄어들었죠. 200에서 150으로. 그리고 세 번째 봉지를 가면 이제 더 이제 뭐 배도 부르고 슬슬 물리죠. 물리니까 기쁨의 정도가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100 이렇게 줄어들어요. 마찬가지로 스윙칩의 경우에도 첫 번째 스윙칩을 먹을 때는 맛있죠. 그렇죠?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 그래서 180만큼 기뻤는데 두 번째 봉지를 먹을 때는 이제 이미 한 봉지 먹었잖아요. 슬슬 이제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0만큼 기쁘고 세 개째를 먹을 때는 배도 부르고 그래서 140만큼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정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이런 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한계 효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 효용이라는 게 기쁨이라고 했죠. 기쁨. 근데 이 기쁨을 한 단위 한 단위 이렇게 분석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단위 한 단위. 우리 사례에서는 과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봉지 한 봉지, 한 봉지 한 봉지 먹을 때마다 내 기쁨이, 효용이, 만족감이, 편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보니까 체감하더라. 체감이라는 말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감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감이 감소한다. 그래서 한계 효용은 자꾸 체감하더라. 네, 그런 뜻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네, 그래서 이 문제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갑이 과자를 어떻게 사야 되냐면, 자, 편의점에 갔어요. 그러면 9달러로 한꺼번에 그냥 다 과자를 세 봉지로 왕창 사오는 게 아니고요. 한 봉지씩 산다고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첫 번째 봉지의 과자를 먹을 건데 뭐부터 사겠습니까? 자, 첫 번째 사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분석을 해야겠죠. 표는 두 개째, 세 개째 사는 게 아니고 포카칩 첫 번째 포카칩을 살 거냐, 첫 번째 스윙칩을 살 거냐이기 때문에 갑은 요 둘 중에서 선택지 중에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포카칩 먹으면 200만큼 기쁠 것 같고 스윙칩 먹으면 180만큼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효용이 큰 포카칩을 첫 번째로 먹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로 사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3달러 썼어요. 9달러 중에서 3달러 썼으니까 6달러 남아있죠. 6달러 남아있는데 편의점에 가가지고 한 봉지를 추가로 더 사는 겁니다. 추가로 한 개를 더 산다. 한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를 더 사니까 한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봉지를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스윙칩은 안 먹었기 때문에 스윙칩을 산다면, 만약에 두 번째로 사는 과자가 스윙칩이라면 스윙칩은 한 개째죠. 첫 번째 한 개째죠. 만약에 지금 포카칩을 더 샀다면 두 번째 포카칩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걸 사야겠어요? 자, 스윙칩은 이제 처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사면 180만큼의 나는 기쁨을 주고요. 포카칩을 더 사려고 하면 포카칩은 이미 한 개 아까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젠 두 개째 포카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카칩은 나한테 150만큼의 기쁨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180이랑 150을 비교하겠죠. 180이랑 150 중에서 180이 더 크니까 두 번째로 사는 거는 스윙칩, 첫 번째 스윙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번째로 선택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쵸? 그리고 이제 스윙칩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갑은 이제 얼마 남아있어요? 3달러 남아있죠? 요거 사느라 3달러 썼고 요거 사느라 3달러 썼으니까 9달러 중에서 3달러 두 번 써서 3달러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3달러 가지고 이젠 뭘 살까 하는 거죠. 이젠 뭘 살까? 다시 편의점에 가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포카칩과 스윙칩은 이제 각각 한 개씩 샀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사는 과자는 두 번째 포카칩이거나 두 번째 스윙칩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갑은 이제 어떤 거 사겠습니까? 포카칩, 두 번째 포카칩은 150만큼의 기쁨을 주고 두 번째 스윙칩은 160만큼의 기쁨을 주니까 기쁨을 더 많이 주는 스윙칩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사게 되는 그런 과자인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갑은 과자를 이렇게 사 먹게 되고요. 포카칩은 한 개, 스윙칩은 두 개를 사 먹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갑은 총 효용을 얼마나 누리냐? 자, 요거 하나는 우리 한계 효용이라고 있습니다. 한계 효용. 요 한계 효용들을 다 더하면 총 효용인 거예요. 총 효용.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카칩에서 200만큼의 효용을 얻었고 한계 효용을 얻은 거죠. 두 번째로 먹은 과자는 첫 번째 스윙칩이었습니다. 거기서 180만큼의 한계 효용을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은 과자는 두 번째 스윙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선 160만큼의 효용을 얻었어요. 그럼 이 한계 효용들을 다 더하면 총 효용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세 개 더하면 되겠네요. 예, 얼마죠? 380에다가 160도 아니고 540 되겠죠? 네, 540에 총 효용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갑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이 누리는 효용은 총 효용은 540이고요. 이렇게 한 개 살 때마다 하나 과자를 한 봉지 살 때마다 지금 우리는 한계 효용이 제일 큰 조합들을 선택했죠. 그렇죠? 첫 번째 살 때는 한계 효용 제일 큰 200 샀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 비교해서 한 개 효용 큰 요거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 비교해서 한 개 효용 큰 요걸 선택했죠. 이렇게 선택하면 총 효용이 가장 커지는 조합이 나옵니다. 총 효용이 가장 커지는.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540만큼의 효용, 지금 총 효용을 누리고 있는데, 이 경우가 과자를 세 봉지를 먹을 때, 과자를 세 봉지를 먹는 조합은 여러 조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포카칩만 세 봉지 먹을 수도 있고요. 스윙칩만 세 봉지 먹을 수도 있고요. 포카칩은 두 개 먹고 스윙칩은 한 개 먹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조합이 있는데, 여러 조합들 중에서 가장 큰 효용을 줍니다. 가장 큰 총 효용을 줍니다. 그 가장 큰 총 효용이 540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자, 기억 볼, 잠깐 멈춘 이유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제가 영상을 끊었다가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유튜브 편집하기 귀찮아서 이거 이따가 전화해야겠다. 다시 자, 보기를 봅시다. 자, 보기 기억은 X제만 구입할 때 총 만족감이 총 효용인 거죠. 총 효용. 총 만족감은 Y제만 구입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런 분석을 무시하고, 보기 기억은 이런 분석을 무시하고 X제만 구입할 때 총 만족감을 따져보래요. 그리고 Y제만 구입할 때 총 만족감을 따져보래요. 그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X제만, 포카칩만 구입할 때 총 만족감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거 세 개 더한 거죠. 이거 세 개 더한 거 얼마야? 450이네요. 자, 그리고 Y제만 구입할 때의 총 만족감은 얘 더한 거죠. 얘 더하면 480이네요. 네, 그럼 기억은 X제만 구입할 때 총 만족감은 Y제만 구입할 때의 총 만족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습니다. 450은 48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리고 이 경우를 보시면 제가 아까 과자 세 봉지를 살 수 있는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포카칩만 살 수도 있고 스윙칩만 살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분석한 대로 포카칩 한 개에 스윙칩 두 개 살 수도 있고, 스윙칩 한 개에 포카칩 두 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여러 조합들 중에서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조합은 지금 우리가 분석한 이 조합이고, 그때의 총 효용은 54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포카칩만 구입하면 450의 총 효용을 주고, 스윙칩만 구입하면 480의 총 효용을 주죠. 예, 지금 540보다 두 경우 다 작습니다. 네, 총 효용이 지금 작은 거죠. 네,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고요. 니은 보시면 X제를 한 개 추가 소비함에 따라 얻는 만족감의 증가분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감의 증가분이 한 개 효용인 겁니다. 만족감의 증가분이 한 개 효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효용은 지금 일정합니까? 아니죠. 일정하려면 표가 200, 200, 200으로 주어졌으면 일정한 거예요. 첫 번째가 200이었잖아요. 200, 200, 200이면 일정한 건데 지금은 줄고 있죠. 한 개 효용은 계속 줄고 있어요. 200, 150, 100으로. 그래서 니은 틀린 거예요. 자, 디귿 보시면, 네, 디귿은 우리가 계속 분석한 겁니다. XZ 한 개와 YZ 두 개, 제가 그 파란색 동그라미 쳐드린 거 이렇게 구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조합이고요.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 보시면 갑의 용돈이 6달러로 감소한대요. 6달러로 감소하면 XZ 한 개와 YZ 한 개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맞죠. 자, 갑의 용돈이 6달러가 되면 이제 과자는 두 봉지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과자는 한 봉지 3달러니까 두 봉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똑같이 얘를 고를 것이고, XZ를 고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석한 대로 스윙칩을 고를 것이고, 얘를 못 고를 뿐이죠. 네, 두 번째 스윙칩을 못 고를 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갑의 용돈이 6달러가 된다면 XZ 한 개, YZ 한 개 이렇게 사서 두 개를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